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30일 월요일 아침 6시 16분을 막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좀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서울에 가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침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송초호, 황운하 징역 3년. 그러면 문재인은 몇 년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1심 재판에서 송초로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중앙 형사 21-3부는 어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들은 자신들이 정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인 김기현 지금 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재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 거론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초로 씨를 당선시키려고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형사재판이라는 겁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비서관 혼자 벌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윗선이 따라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수석과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범죄의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문재인의 친구를 위해, 문재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 조직이 동원된 이 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검찰의 윗선 불교수 처분에 불복해 항고가 이루어졌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1심 결과와 증거 등을 보고 더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송초로 황운하는 징역 3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징역 몇 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오근호 씨의 페이스북을 인용합니다. 제가 오근호 씨를 견해를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근호 씨는 정확합니다.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오근호 씨 페이스북을 인용을 하다가 제가 망설이는 때가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욕. 그래서 오근호 씨에게 욕만 안 하면 제가 많이 좀 인용할 수 있을 텐데 오근호 씨가 욕을 하는 것이 좀 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근호 씨의 욕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호 씨 페이스북에 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욕. 오늘은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합니다. 오근호 씨 페이스북에는 동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난서도
우리 위해서 그거 진짜 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딴 지역에다 그럼 윤석열이 하라지면 뭐 진영을 바꿔들고 하겠어?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직접 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이제 우리 위해서 그거 진짜 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가장 충신이에요. 딴 지역에다 그럼 윤석열이 하라지면 뭐 진영을 바꿔들고 하겠어?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직접 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 여러분. 제가 두 번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그 우근호 씨가 이렇게 밑에다가 좀 욕을 썼지만 제가 양해를 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어제 1심 판결이 있었고 제가 세 가지로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첫 번째로 거론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판 지연 문제가 거론돼야 됩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소된 지 1심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고, 이미 그 울산시장 송초로는 이미 울산시장 임기를 마쳤고, 그리고 이제 황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저 대법원에서 재판 질질 끌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동안 질질 끌었어요. 제가 잠깐 기사를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아침에 좀 서둘다 보니까 제가 다 잠깐만요. 중화일보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 했는데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소된 3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저는 판사들에 대한 그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 후에 재임용을 할 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후 재임용에 탈락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기사는 좀 오래된 기사이긴 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법률신문에 김백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법관은 헌법상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거쳐 연임되는데 지금까지 재임용에 탈락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밝힌 재임용 심사 강화 방안은 그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이 기사는 2006년 기사입니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법조 비리가 주기가 있는 것처럼 잊혀질만 하면 늘 반복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법관 재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해놓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치 않은 채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러나 임기를 20년 또는 30년으로 하지 않은 것 역시 부적절한 심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2006년 현재 전국법원에 근무 중인 법관은 2,200명이다. 이 중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법관은 나쁜 짓 해도 돼요. 법관은 나쁜 짓 해도 됩니다.
제가 임기가 10년의 법관은 임기가 10년입니다. 그 재연임을 할 때 심사를 받는데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죠. 거의가 다 재연임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만 연임되면 30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전부 재임용에서 탈락돼야 되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 기사를 제가 찾아놨는데 하도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찾았어요. 자,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송초로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황 의원 역시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시간을 끌면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기를 훼손하는 선거사범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원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으로 정의의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부 전원 탄핵돼야 한다. 그것이 제 견해입니다. 탄핵돼야 합니다. 이들은 전부 탄핵돼야 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두 번째.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두 번째는 재판 지원, 세 번째는 누구냐? 김기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현 씨가 이렇게, 지금 이분은 당사자예요. 울산 선거 피해 당사자이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선거 개입의 피해자 김기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 테러를 실체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과 임종석 조국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 안 해요. 문재인 수사하고 임종석 수사하고 조국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부가 질질 끌었어. 그러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선택적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울산시장 선거의 가장 피해자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또 며칠 전에 치러진 강서구청장 재선거, 보궐선거의 부정 문제에 입을 목청을 높여야 돼요. 근데 입을 싹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이 선택적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엔 위선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판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건 세 가지. 문재인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판 지연을 했던 판사들은 전부 법복을 벗고 감옥에 가야 한다. 세 번째, 김기현이도 선택적 정의, 위선을 떨지 말라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다음 뉴스로 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두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물론,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잘못했겠죠. 왜냐? 용산 청와대실 주변에는 100% 간신만 있으니까. 100% 간신만 있으니까 그 100% 간신을 뽑은 사람이 윤석열이고 100% 간신이 이야기만 들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내년 4월 10일 날 이렇게 윤석열이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4월 11일이 되겠죠.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총선이 끝난 그 다음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의 실패는 모두 제 책임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라는 그 여러와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제 책임입니다. 전 물러나겠습니다. 아니면 탄핵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입니다. 과학. 수치를 외면해요. 청와대에서 보고 용산의 그 간신들이 보고 올릴 때 허위의 숫자를 올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통계입니다. 일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통계예요. 진짜 통계 자료, 과학적인 자료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허위 보고만 올렸어요. 지금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올리지 않고 허위 보고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객관적인 수치를 왜 무시하느냐고요. 근데 객관적인 수치는 다 밑에 사람들이 감추고 쓰레기통에 버려. 입에 맞는 보고만 올려. 그래서 부산이 참패한 거예요. 내년 4월 10일 날 이런 숫자를 무시하면 참패하는 겁니다. 아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1일 날 죄송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사하지 않아서 형편없이 지고 제가 곧 탄핵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무당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당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 무당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무당을 좋아합니다. 조선일보라고 하는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엑스포 개최 선정 그 4일 전에, 나흘 전에,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할 것이다. 조선일보라고 하는 무당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당을 좋아하느냐고요. 무당 말만 들어. 무당 말만 들어. 그리고 과학적인 수치는 외면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아니, 왜 대통령이 무당 말을 그렇게 들으냐고요. 통계, 과학적 수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뉴스 갑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심한 기사입니다. 어제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검사들 탄핵할 때 하는 그 탄핵 소추안 그거 그대로 복사하다가 그대로 붙였어요. 주요한 내용을 제가 큰 활자로 옮겨놨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민주당이 28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의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첫 줄 주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65조, 국회법 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적혀 있어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주성, 이정석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낸 것 같다. 절도를 했는데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셈이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베껴쓰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야당의 꼬라지입니다. 대한민국 야당의 꼬라지예요. 누가 뽑아줬냐? 국민이 뽑았어요. 국민의 수준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국민의 수준이, 야당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야당은 검사만 탄핵을 해요? 판사도 탄핵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초로, 황호나, 이
1심 재판에 3년 10개월 걸렸어요. 그 판사들은 왜 탄핵 안 해? 왜 검사만 탄핵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선택적 정의도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선거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주는 그 유권자도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복사해서 붙이는 거 국회의원만 그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대법원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복사해서 붙여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내가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 대법관은 공부 안 해. 책 안 봐. 다 버려. 1년에 많고씩 쓰레통으로 버려. 헌법재판소 그거 합헌 이래. 그리고 옛날 거 갖다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어. 컨트롤 C, 컨트롤 P에 갖다 붙여.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의 꼬라지입니다. 대법관 존경할까? 우리가 뭐 그 법원에 가서 항상 존경하는 판사님, 존경을 왜 하고 있어요? 왜 존경을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데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재판인 저기 사법부입니다. 그런 썩어낸 것을 도려내는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두고 보겠어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 국민 여러분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갑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포 사는 죄, 강남 출퇴근이 일산보다 월 40만 원 손해다. 이 지도 보이시죠? 지금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웃기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뭐냐? 패스트트랙법 라고 그래서요. 신속기획이라고 그래서 빨리 해주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주겠다. 서울과 그 일산 같은 그 수도권의 도시들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500까지 높여주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리고 교통비로 막 8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왜 용적률을 500%, 300%, 500%를 묶어놔요? 풀어주세요. 서울 목동 이런 쪽에 강서구, 그 다음에 중랑구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 달라는 대로 주면 돼요. 왜 1000%, 2000% 못 주냐고요. 일본 동경 가보세요. 2000%씩 준다니까. 도대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 때문에 재개발하는지조차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300% 가지고 멜티걱거리고 싸워. 그러니까 재개발 늦어, 서울에. 그래 간신히 뭐 해주면 그거 지금 압구정동의 재개발 끝나서 10년 후에 끝나면 압구정동 50평은 평당 1억 갑니다. 평당 1억은 지금 넘었죠. 50평은 가격이 한 100억 정도 갑니다. 100억. 10년 후에.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은 서울시의 주택가격 높이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는 일만. 아니 왜 동경처럼 용적률을 1000%, 2000% 못 주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그리고 교통비를 1년에 100만 원씩 써가면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도시 전문가입니다. 전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근데 지겹게도 공부 안 합니다. 지겹게도 공부 안 해. 옷 차려입고 서울역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옷 두둑히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